안녕하세요. 단밤 주식 클래스의 찐원케입니다. 네, 오늘 이제 이데일리에서 주니퍼 바이오로직스에 관련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이제 많이 떨어져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주담한테 또 전화해가지고 또 욕을 엄청 하셨나 보더라고. 굳이 왜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코롱생명과 코롱티슈진 인보사의 확정 편향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투자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오늘 방송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더 확정 편향을 실어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셔가지고 알아서 걸러서 들으시라는 얘기를 계속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 영상에 먼디파마와의 인연이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에 이제 오셨던 우리 라만싱이라는 분이 소비자 제품을 포괄하는 여러 치료 영역에 60건 이상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이 오늘자 뉴스 팜 이데일리에 이제 나왔죠. 여기 보면은 자. 인보사 계약을 이끈 주니퍼 바이오로직스 대표와 4년 전 먼디파마에서 인보사 기술 수출을 계약한 대표는 동일 인물이라는 점에서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 4월 대표이사 임명이 발표된 라만싱 주니퍼 바이오로직스 대표는 2011년 20년 먼디파마 대표로 재직한 바 있고요. 9년이나 했네요. 라만싱 대표는 먼디파마에서 2018년도에 인보사 계약을 주도한 인물이고 당시 이우석 코롱생명과 기술출 기념사진도 촬영한 바 있대요. 자, 기술출 해가지고 촬영한 영상이 촬영한 사진이 지금 해당 뉴스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 기사 전체를 봤을 때 그렇게 막 우호적이지는 않다. 라는 느낌을 저는 이제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기술출 이제 계약을 해지했다. 먼디파마와 계약 해지와 관련 회사 측은 계약 유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 확보를 위해서 계약 상대방과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당시 먼디파마의 계약 주요 내용은 골관절염, 일본 지역 특허, 상업화 독점적 권리 300억, 판매 마일스톤 5억, 6,400억을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6,700억 규모인데 반환 없는 계약금은 300억이었지만 취소가 나오면서 150억만 지급했다라고 합니다. 요거 이제 이 돈 다 돌려줬습니다. 150억. 이 돈 다 돌려줬어요. 질권 설정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 당시에. 먼디파마 반환 공시와 같은 날 코롱생명과는 주니퍼 바이오로직스와 7,234억 규모로 반환 의무가 없는 기술 수출 계약을 했고요. 계약금은 150억, 단계별 마일스톤 판매 금액에 따른 7,084억 원이 포함됐다. 주니퍼 바이오로직스는 한국과 중화권을 제외한 일본, 아시아 지역,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인보사와 관련한 연구, 개발, 상업화의 독점권을 가진다. 여기 나오는 전문가가 누군지 저는 진짜 이런 게 너무 짜증납니다. 전문가 누군데 어떤 놈인데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요. 이게 관련인에 따르면 이런 얘기로 되게 이게 이제 그 시장 오류라고 하나요? 권위를 이제 붙이는 거죠. 자기의 이제 주장을 이제 실기 위해서. 먼디파마 코롱생명과학 주니퍼 바이오로직스는 코롱생명 기술출 계약 내용이 상당히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비슷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한 증권사 바이오 연구원이래요. 단계별 매출액 마이너스에 원래 있던 방식이긴 하지만 흔히 볼 수 있는 기술출 계약은 아니다. 두 계약 규모를 금액으로만 놓고 비교해도 거의 비슷하다. 이게 비슷하면은 문제가 되는 건가요? 상당히 비슷하다. 비슷한 거죠. 먼디파마가 인보사 논란이 터지고 150억 계약금만 지급했고 주니퍼의 계약금 역시 150억이다. 권리를 반환한 먼디파마의 계약을 주니퍼 바이오로직스가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보일 정도다. 승계하면 안 되나요?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승계하면 안 되는 건지. 왜냐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먼디파마에서 계약을 주도했던 라만싱이라는 사람이 주니퍼 바이오로직스로 가면서 그 계약을 고스란히 들고 오는데 비슷하면 안 되나요? 비슷하면 안 되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비슷하면 통상 기술주 계엄은 1상, 임상, 1에서 3상 진입 단계 단계마다 마일스톤은 상육화 이후에는 마일스톤 남은 마일스톤을 지급하는 방법인데요. 시판 이후 총 매출액의 한 자릿수에서 최대 두 자릿수 비율까지 러닝 로열티를 지급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코롱생명과학은 1상, 2상, 3상 진입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기술 수출은 미국에서 하고 있는 임상을 기준으로 지금 기술 수출을 한 겁니다. 한국 걸로 기술 수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 걸로 기술 수출을 하는 겁니다. 미국 걸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 상용화 성공 후 남은 마일스톤을 지급하는 방식 요것도 아니고 시판 이후 총 매출액의 한 자릿수에서 최대 두 자릿수 비율까지 러닝 로열티 요 러닝 로열티 요거 지급하는 겁니다. 반면 코롱생명과학에 맺었던 두 개의 기술 수출 모두 단계별 누적 매출액에 따라 마일스톤이 지급된다. 즉 인보사 출시 이후 판매량이 미비할 경우 마일스톤 7천억을 코롱생명과학이 지불할 필요가 없는 계약이다. 매출에 대비 러닝 로열티에 대한 공시가 없는 것도 판막이다. 그러니까는 가령 예를 들어서 일본 이게 근데 이것도 웃긴 게 일본의 1상부터 3상까지 가는 동안에 이 7천억 중에서 요 7,084억 중에서 일부가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예? 그리고 나머지 국가에서 매출액 대비해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닌가요? 예. 왜냐면 일본은 지금 임상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매출액 대비 러닝 로열티에 대한 공시가 없는 것도 이런 거 하는 데가 있나요? 러닝 로열티를 이걸 공시하는 데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네. 대부분 이 기술 수출은 엄청나게 뭐라 그럴까요? 파이프라인의 어떤 그 가치를 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중국하고 대만이 남아있는 상황에 이 부분을 다 오픈하게 되면 이 계약건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예. 당연히 이거 어디 회사가 러닝 로열티에 대한 거를 내나요? 예, 전 좀 그게 궁금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예. 자, 코롱생명과 관계자는 라마싱 먼디 대표 바이오 유일한 인물이 바이오업계에서 오랜 인물이고 신생명에는 오히려 전문가가 임보사가 상한 것으로 볼 수 있죠. 다른 회사에 계약했던 실적도 있고 계약금 수령은 문제 없고 러닝 로열티에 대한 공시가 없는 구체적 계약서 양상이 오픈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나요? 하지만 인보사 계약을 이끄는 이거 4년 전 인보사 동일 인물인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 먼디판에 재직한 바 있고 이게 기념사진도 참 이게 뭐가 문제가 되나요? 왜 하지만인가요 여기가? 그런데 뭐 이런 거 쓰면 안 되는 건가? 여기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 왜? 자 미국에서 지금 미국 임상 들어가는 거를 기준으로 기술 수출을 했는데 한국은 어떤 상황이죠? 지금 취소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허가가. 그러면은 우리가 인보사를 그냥 딱 놓고 봤을 때 자 처음에 미쓰비시에 뭐 4,700억 뭐 이렇게 가져가고 그다음에 뭐 6,700억 이렇게 가져갔는데 지금 이 가치 그대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인보사에 대해서 한국이 판매, 승인, 허가 해가지고 먼디에서 한국에 한국 종합병원에 납품을 했던 기억이 있는 회사의 대표가 이 가치를 고스란히 가져가는 게 뭐가 문제가 되나요? 지금 취소 상황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보사의 생채기가 지금 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인보사가 상처를 입은 상황인데 니네가 상처를 입었어도 미국에서 잘 될 거라고 믿고 예전에 우리가 가치 평가를 했던 것만큼 그 가치를 평가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뭐가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자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먼디는 지금 현대 미국 먼디파마가 거의 뭐라 그럴까요? 이게 지주사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여기가 이제 본사격인데 먼디파마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싱가폴 먼디, 뭐 어디 먼디에서 이렇게 이렇게 점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미국 거란 말이지. 근데 미국에서 먼디파마가 판매하던 진통제 관련돼서
소송이 났어요. 좀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이 진통제를 맞으면 뭐 약간 향정신성 그런 의약품으로 취급이 돼서 뭐 중독이라도 그래야 되나?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제대로 고지 않았다고 소비자 측에서 소송이 들어와서 제가 알기로는 몇 조 단위의 지금 소송에 걸려 있어서 아마 그 라만싱도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이직을 했겠죠. 예, 주니퍼로. 예, 주니퍼로 이직을 해서 보니 얘네가 2020년도에 설립한 회사잖아요. 파이프라인 한 개도 없고. 그러니까 얘네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신규 파이프라인 가져와야 되는데 라만싱이 보기에 자기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0개 정도의 라이센싱 인아웃을 했던 결과 가장 좋아 보이는 걸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계약을 고스란히 들고 여기 가가지고 나 CEO 되면 요런 거 하나 갖고 올 수 있어 해서 얘가 CEO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당연히 가장 잘하는 사람이 가져온 게 맞죠. 그러니까 회사 측 얘기가 맞습니다. 회사 측 얘기가. 먼디는 한국에서 판매 실적을 봤단 말이에요. 판매 실적을 1년 2개월 만에 100억이 넘었어요. 매출액이. 예, 이걸 봤단 말이지. 그러니까 먼디에선 뭐예요? 먼디에서 왜 먼디랑 코롱생명과학이 인버서 취소 사태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을까요? 표면상으로만으로라도 왜 유지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거를 처음에 먼디랑 기술 수출했던 동일 인분이 왜 신생회사로 왜 가져갔을까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논조는 되게 이상합니다. 예. 보세요. 여기 주니퍼 바이오는 2020년도 싱가포르 바이오텍이래요. 21년 개설된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신학개발 파이프라인은 인버사 한 개밖에 없대. 한 개밖에 없대. 한 개밖에. 잘 생각해 보세요. 코오롱생명과학은 2031랑 지금 2030이랑 2035인가? 요렇게 해가지고 파이프라인 3개밖에 없어요. 이거 신경병증 통증성이랑 항암치료제랑 뭐 플랫폼 요거 얘네 업력 20년 가까이 되는 회사입니다. 근데 3개밖에 없어. 2020년도에 설립한 회사가 인보사라도 하나 챙겨가면 나쁜 건가요, 이게? 나쁜 건가?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매출은 스위스 제약회사 헬신 헬스케어로부터 이미 시판 중인 4 가지에 대한 호주, 뉴질랜드,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특정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는 독점 권리에서 나오는 것으로 파악된대요. 이거 실제로 파악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얘네가 호주, 뉴질랜드,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에 판매망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뭐 코롱생명과학 인모사의 기술 수출에 얘네가 문제될 게 뭐 있나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지배구조의 정점엔 한국인이 있대요. 실반 캐피탈 머니지먼트 2018년 정몽윤 현대회상 화재 보험회장의 아들인 정경선이 설립한 회사래. 회사가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대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데? 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예, 문제가 된다고 쓴 건 아니에요. 근데 글을 읽어보면 뭔가 되게 돌려간 것 같아. 저만 그런가요? 예.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돈을 받은 사람, 돈을 준 사람, 예, 준 사람. 자, 여기 돈을 받은 사람은 코생이고 준 사람은 주니퍼야. 예, 주니퍼야. 네이버 종투방에 그런 얘기도 있던데, 여기서 이제 기술 수출 계약을 해주고, 기술 수출 계약을 왜 했냐. 지금 뭐 소송 걸린 게 많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보려고 주니퍼에서 계약을 해줬다. 그리고 코오롱생명과학 혹은 웅렬이가 우리 정경선한테 수수료를 줄 거다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이런 게 말이 되냐고. 아니,
돈을 받은 사람이 대부분 사기를 치지, 돈을 준 사람이 사기치는 거 봤나요? 우리가 되게 웃긴 게 이런 거죠. 돈을 내가 줬어. 돈을 주고 사기를 쳤어요. 그러면 돈 준 만큼 뭔가 와야 되잖아, 나한테 온 게 뭔데, 이 계약에서. 주니퍼에서 150억 계약금 주고 인보사의 계약금을 주고 인보사 기술 수입을 했는데, 얘는 수입을 한 거잖아. 수입을 했는데 얘네가 무슨 사기를 치는 거야? 무슨 사기를 칠 수 있죠? 무슨 사기를 칠 수 있나요? 난 그게 좀 궁금해요, 저는. 그리고 막말로 계약이라는 게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뭐 주니퍼에서 일본 임상을 안 해. 임상 시도를 안 하고 있어. 그래서 일본 임상이 계속 늦어져. 예. 그러면 수출한 쪽에서 이거에 관련된 뭔가 계약금 돌려주면 되잖아. 계약금 돌려주고 딴 데랑 가면 되잖아. 안가? 그런 거? 나는 돈 받았으니까 70억 돌려줄 이유가 없잖아요. 150억 돌려줄 이유가 없잖아.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야?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여러분들 법인 운영이 그렇게 막 만만한 게 아닙니다. 또 어디서 뒷돈 받고 뭐 하면 난리 나요. 그런 거 아닌가요? 만약에 여기 이 실반 캐피털 머니지먼트가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 중이라고 해요. 예, 주니퍼 바이오로직스에. 그러면 얘네가 실질적으로 뭘 해라 마라 하고 경영에 참여하는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얘네가 만약에 문제를 일으킨다, 그럼 여기 가만히 있겠냐고. 그런 게 제도적으로 가능하냐고. 자, 150억을 주니퍼에서 줬는데, 그 웅렬이형 뭐 재판 관련돼서 혹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뭐 행정소송 관련돼서 영향을 주기 위해 150억을 계약금으로 주고 7천억짜리 계약을 했고, 뭐 7천억이야 뭐 나중에 준다고 하고 첫 비용이 150억을 이렇게 주는데, 그 웅렬이가 뒤로 뭐 여기한테 300억을 쏴준다. 이런 게 말이 되나요? 이런 게 말이 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런 게 말이 돼요? 저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이 계약이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 라만싱이라는 분이 인보사에 대해 잘 아는 분이야. 인보사에 잘 알아. 왜? 먼디파마 소속이었고 자기가 직접 계약을 했고, 기수출 먼디파마에 있는 동안에. 그 다음에 한국에서의 종합병원 혹은 병원 실적을 알아, 인보사. 더 중요한 건 뭐야? 인보사 맞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분은 안단 말이지. 팔로업 했을 거 아니에요. 병원에 팔아먹었는데 병원에서 만약에 약효가 안 좋으면 존나 난리나가 났을 거 아니냐고. 이분은 아는 거지, 어떤 건지. 그러니까 해가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래서 오늘 나온 뉴스 때문에 이제 뭐 주가가 빠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저는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어떤 거냐면, 일단 이 음봉이 저는 나쁘다고는 보진 않아요. 예, 이 음봉이 나쁘다고는 보진 않습니다. 뭐 지난번에 영상 찍으면서 말씀드리려고 했다가 그 5시가 넘어가면서 그 전산이 끊기는 바람에, 영문 HTS가 끊기는 바람에 못 해드렸는데, 봐봐요. 이 음봉의 길이가 이만큼이거든요. 윗꼬리 아랫꼬리 다 해서. 그럼 만약에 여기 이쪽에 물려 있었던 분, 이 네모칸에 물려 있었던 분,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부분에 물려 있었던 분들이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12%가 떠서 시작했어요. 자, 12%가 떨어서 시작했다 그러면 이 네모칸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다 수익이야. 대부분이 다 수익이잖아요. 아침부터 팔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왜? 46,510원 갔던 게 3만원 갔으니까 몇 프로 빠진 거예요? 30% 넘게 빠졌고 30% 가까이 빠진 거거든.
맞잖아요. 30% 가까이 빠진 거잖아. 30%가 뭐야? 15,000원 빠졌으니까. 30% 정도 빠졌네. 35% 정도 빠진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이분들이 35% 빠져 있다가 32 아니죠. 35.41%가 빠져 있다가 몇 달? 한 달, 두 달, 세 달. 세 달 반 만에 본전 왔어. 안 팔아? 누가 안 팔아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얘가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 오르고 바로 띵겨 올라갔으면, 그러니까 제가 오픈 카톡방에는 이제 올려드리기는 했는데 그냥 바로 점상을 갔었어야 돼요. 점상을 가서 말아버렸으면은 모를까, 이 안에, 여기 안에 요렇게 된 이 박스권 안에 주가가 딱 시작됐는데 VI에 걸렸다. 누가 안 팔아? 2분 동안 그 가격에 딱 머물러 있잖아. 누가 봐도 팔고 싶은 가격이 된단 말이에요. 아예 7% 8% 라인에서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쫙 뉴스랑 수급으로 쫙 올리면서 가는 거라면 그게 차라리 더 나아요. 왜냐면 수급으로 누군가 빨아먹고 쫙 올리겠다는 어떤 그런 심산이 나오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아침에 뉴스 나오면서 세력이 붙은 게, 세력들도 일부 작업하고 일반 개미, 그러니까 이제 신규로 접근하는 분들 들어오면서 이 부분들의 매도 욕구를 자극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진 거거든요. 그럼 이게 떨어질 때 그냥 떨어졌나를 한번 봐야 돼요. 3분봉이나 5분봉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침에 두 번 다 나오고 그 뒤로는 안 나왔어요. 이때 4월 그 13일 3시경에 나온 건 단타 들어갔다가 안 올라가니까 그 매도 물량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요만큼 튕겨 올려주면서 빠져나올 구멍을 만든 거예요. 여기 정도. 빠져나올 구멍을 만든 거거든. 그러니까 일부는 이제 빠져나온 거죠. 여기서 빠져나오고 다시 뭔가를 하겠죠.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빠질 수 있는 자리에서 빠진 거예요. 물론 하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많은 종목들이 이쪽 라인에 매물이 있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상승하면 대부분 빠지더라고요. 아싸리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쫙, 그러니까 한 요 정도에서 시작해가지고 밑꼬리 탁 달고 쫙 올라가고 짱대 항복을 딱 만들면 여기에서 나오는 매도 물량 다 잡아먹고 가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코롱생명과학이 앞으로 뭐 나올 게 있어요? 몇 달 안에? 뭐가 있어? 냉정하게 보시자고. 냉정하게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현재로는. 그럼 주가가 더 어떻게 되느냐? 주가 뭐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런 건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여기 34,800원짜리가 저는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21선, 61선 다 지나가는 자리예요. 자, 그럼 60일 전 가격이 어딘지 봐야 돼. 60일 전 가격은 계속 내려오는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버티면, 조금이 언제냐면 이거거든요. 지금 요렇게 요만큼 한 13일, 한 3주 정도 남았네요. 3주 정도를 요 34,800원만 깨지 않는 선에서 그냥 아무 가격 라인에 있으면 돼요. 종가상으로 요 정도 라인에서 가만히 있으면 이제 61선이 이렇게 올라와요. 이런 식으로 21선이랑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이평선이 모이면 확산하는데 떨어질 건가 올라갈 건가 정하겠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변곡점이 생길 수 있다라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남은 거 생각해 보면 1분기 실적 이제 5월 정도에 나올 거고, 그 다음에 6월 17일인가에 행정소송 있고 계속 소송 중이에요. 계속 소송 중. 그 웅렬이형 자본시장법 관련된 거는 내일도 있고 그 다음 주 수요일도 있고 그 다다음 주인가요? 그 다다음 주 5월 또 며칠 날 또 있어요. 그거 3개 끝나면 판결 날 것 같아요. 한두 번 더 하고 판결할 것 같거든요. 그럼 요거 생각해 보면은 뭐 5월 한 중순이나 말 정도에 만약에 웅렬이형 자본시장법 관련돼서 뭐 무죄 나왔다. 그러면 가는 거거든.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정확히 일정은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은 34,800원짜리 깨냐 안 깨냐가 좀 중요한 상황인 거고, 이런 흐름은 뭐 당연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기술 수출 나왔는데 왜 주가 안 가냐? 여러분들은 진짜 2015년도부터 투자하신 분들이 아닌 거야. 자, 볼까요? 우리 여기 하한가 맞은 날 있어. 어디 갔어? 우리 7월 7일로 나 기억하는데, 이날인가 이날인가 7월 12일인가 이날이었던 것 같아. 15.84% 떨어진 날. 이날인 것 같아요. 이날 무슨 날인지 알아요, 여러분? 인보사 식약처 허가 나온 날 점 하한가 갔어요. 하한가 갔다고. 거의 하한가. 허가 나온 날에 그렇게 된 거야. 허가 나온 날에. 허가 나와도 이 종목은 꼬라 박았다고. 미쓰비시 11월 달인 걸로 기억해요. 2015년 11월인가 2016년 11월인가 요때였을 거예요. 이때인가 11월인가 이때일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때예요. 떨어졌어요, 그날도. 그리고 뭐 알테오젠 요즘 어떤가요? 알테오젠 얼마 전에 뭐 하지 않았어요? 알테오젠 제가 알기로는 뭐 하지 않았나? 임상시험 평가 시험 결과 나왔군요. 얘네 뭐 했는데 뭐 안 했나? 기술 수출 안 했나? 없네. 요즘은 기술 수출해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난리 나거든. 이상하게 그래요. 요즘은 옛날이랑 달라. 2015년도랑은 좀 달라요. 기술 수출했는데 얼마 전에 막 또 가다가 막 떨어진 종목들이 있는데 아닌가? 어쨌든 지금 상황은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특별하게 뭔가 뭘 막 하고 뭐 회사에서 하고 안 하고 그런 거랑 아무 상관없이 그냥 지금 움직이는 중이에요. 시장도 막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막 매력적인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제가 이렇게 부탁한다고 뭐 하지는 않겠지만 주담한테 전화해서 욕 좀 하지 마세요. 욕을 왜 하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어. 주가 떨어지는 게 주담 책임이면은 이 나라의 모든 주담은 다 나가 죽어야 돼요. 안 그래요? 아니 분기별로 몇 조씩 벌어도 지금 이 모양인데 이 뭐야 이게 이 모양인데 여기 맨날 전화해서 주담 욕하나요? 주식 투자 그렇게 해봐야 뭐 도움될 게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다 안쓰럽더라고. 주담이랑 전화 통화하면 막 힘 빠져가지고. 그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보사 사태 터지기 2달 전에 오신 분이에요. 2019년 1월인가 왔을 거야 아마. 2019년 1월에 주담 바뀌어가지고 그 전 주담이 이때쯤 있었고. 네,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뭐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또 여기 뭐 그러니까 막말로 따지면 저는 그렇게 봐요. 여기 밑에 11,000원짜리 혹은 여기 17,800원 또는 뭐 여기 30,000원 뭐 요런 자리만 깨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막말로 이 저점만 깨지 않는 상황이 않으면
뭐 언제 가도 갈 거라고 봅니다. 예, 특별하게 뭐 문제될 상황이 하나도 없어요. 예, 문제될 상황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 뭐 차트상으로 봐도 뭐 이런 거거든요. 한마디로 따지면 뭐 여기 이제 20개월 선 정도 되는데 여기만 이렇게 쭉 지지를 해주면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예, 월봉 기준상 20개월이면은 여기거든요. 예. 여기거든요. 그러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남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위에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지금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37,400원 자리가 다음 달에 싸우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럼 37,400원을 올해 이번 달에 만약에 넘겨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 5개월 선이 이렇게 올라와요. 이제 요런 식으로. 예, 요런 식으로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0개월 선 맞으러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월봉상으로 보면. 그게 뭐 한두 달에 갈지 6개월에 갈지 뭐 그런 부분은 뭐 알 수는 없지만 차트상으로도 뭐 물론 뭐 주가 떨어져서 기분 좋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가야 될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예. 예. 차트상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심리, 그 다음에 주주분들, 이 안에 있는 분들, 그리고 거래대금 막 20억 나오고 막 이런데 뭐 특별히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예. 일단 300억 넘게 나오면서 8% 이상 상승, 뭐 7% 이상 상승하는 봉이 나오면서 위에 있는 이 천일선을 돌파해주면 그때부터 이제 좀 살아나나? 이 검정 표시 보이죠? 요 화살표들이 나오면 이런 흐름도 언젠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큰 상승이. 그거를 지금 기다리는 거지. 그게 언제 나온다? 올해 한 10월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또 말하다 보니까 잔소리가 또 엄청 많아졌는데 그냥 그러려니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뭐 주가 떨어진다고 막 슬퍼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거래 대금이 전일보다 한 125%, 25% 정도 더 나오고 있는데 그래 봐야 거래 대금 21억밖에 안 돼요. 예, 21억밖에 안 되고 보시면 프로그램이 이렇게 빼잖아요. 그럼 프로그램이 파란색일 때 주가가 파란색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일치율이. 그러니까 그 파란색일 때 파란색이고 빨간색일 때 빨간색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결국 뭐다? 프로그램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기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서. 예.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예, 저는 뭐 만약에 조금 더 내려온 뭐 34,000원, 뭐 35,000원 뭐 이런 자리 오면은 또 어디서 또 돈을 또 끌어 모아서 조금이라도 한 주라도 사볼 생각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저는 확증 편향 가지고 있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꼭 신경 쓰시고 참고해서만 들으세요. 어쨌든 오늘 뉴스 나온 거 봤는데 뭔지 모르지만 돌려가게 한 것 같은데 그게 뭐가 잘못인지 저는 사실 모르겠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또 저도 보고 어떤 아이디어 또 새로운 뭐 관점 뭐 이런 게 보이는 게 있다면 저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찌남 K였습니다.